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위젯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액티비티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할 때 자주 사용했던 뷰들, 뭐 버튼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뷰라든지 또는 뭐 에디트 텍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위젯에 해당이 되죠. 이런 위젯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구성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뷰라고 한다면, 즉 위젯이라고 한다면 텍스트 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텍스트 뷰는 화면을 표현할 때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텍스트 뷰에는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었는데 그 속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속성들에는 예를 들면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또는 텍스트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설정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추가적인 속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속성들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화면에 글자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 화면에 텍스트를 뿌려주는 거죠. 자, 지금 저희는 그 데모 09입니다. 데모 09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09에 지금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을 잠깐 열어보면 저기 중앙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소스를 잠깐 볼게요. 자, 텍스트 뷰를 보면 이와 같이 얘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정중앙에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바텀 뭐 등등등 이와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요거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뷰는 그대로 두고 지워주시고 이렇게 할까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컨버트 뷰 선택을 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는 이와 같이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속성이죠. 그렇죠? 가장 그 텍스트 뷰에서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고 화면에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텍스트 뷰에 있는 이 텍스트 속성, 이 속성은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문자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 문자의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뭐 텍스트 사이즈 이런 걸 지정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 텍스트 속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속성 값을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없으면은 문자열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텍스트 뷰가 해당 이 액티비티에서 차지하는 길이 크기 텍스트 뷰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들어가야지 해당 텍스트 뷰가 화면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그 속성 값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왼쪽에 리소스라고 하는 자, 폴더를 확장을 해서 열어보면 제일 아래에 values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이 values라고 하는 폴더에 보면 중간에 strings.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string.xml 파일에 보면 데모 09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resources, 뭐 string, 그러니까 resources 태그 안에 이와 같이 string이라고 하는 태그로 해서 name은 app name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string 태그 안에 demo09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동안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주로 이 XML 파일에서 이와 같이 텍스트 탭을 선택을 하고 그쵸? 이 해당 요 파일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방식 외에도 이와 같이 string.xml 파일에 문자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텍스트 지금 현재 요 텍스트 속성 값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뭐 훨씬 덜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 권장을 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단지 지금 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의 어떤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은 요 string.xml 파일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속성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면에 대한 구성과 그 다음에 그 화면을 해당 뷰에 들어가는 속성값을 따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이아웃 파일은 화면이나 또는 화면 전체나 또는 화면의 일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그 레이아웃 파일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따로 그런 레이아웃 파일과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뭐 그런 면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관리상 좋고 따로 구분을 해 놓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즉 텍스트 속성에 지정할 문자를 이런 식으로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분리를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뭐 관리상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다국어 지원을 할 경우에 뭐 한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등등 중국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 각 언어별로 버전이 따로 있겠죠. 그쵸?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영어를 넣었어요. 영어를 넣어주고 영문을 넣었어요. 텍스트에다가 영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어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 영어를 넣었던 문자열을 다시 한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파일을 매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 파일을 매번 수정을 해야 되죠. 또는 중국어 버전을 만들려면 중국어 버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 들어가는 문자열 내용을 이런 식으로 string.xml 파일처럼 따로 이렇게 XML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요거만 뭐 영문 파일, 그 다음에 중국어 파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파일 등등등 요 파일만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거를 쉽게 예? 이 파일은 그렇게 뭐 수정할 필요 없이 이 파일만 버전별로 따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언어별로 이제 string.xml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들만 따로 파일로 분리한 다음에 요 XML 관련된 레이아웃 파일에서는 해당 string XML 파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참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통 string.xml 파일은 이런 식으로 리소스 밑에 values라는 폴더 안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string.xml 파일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string 태그를 따로 두고, 그쵸?
자, 여기서 activity main.xml에서 자, 지금 이와 같이 문자열로 보입니다. 여기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앞서 배웠던 속성 중에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죠. 이 텍스트 사이즈 속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사이즈 속성을 30 SP 넣어놓고 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string.xml을 이용할 때는 요 해당 그 string. 태그 안에 있는 스트링 태그죠. 스트링 태그 안에 있는 요 mname이라고 하는 스트링 태그의 이름이 있어요. 그쵸? 요 name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 요거에 우리가 id 속성을 만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해당 그 파일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적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적어 주실 때는 이와 같이 at을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string,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동으로 app name이 나와 있어요. 그쵸? app name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 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데모9로 표기가 되죠. 데모9. 왜 그러냐면 string.xml에 안에 있는 컨텐트가 스트링 태그의 컨텐트가 이와 같이 데모 0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리소스에 있는 요 string.xml의 태그 스트링 태그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스트링 태그를 의미하는 거죠. 스트링 태그. 그 다음에 그 스트링 태그의 이름이 앱 네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는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스트링을 뭐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스트링 네임 자, 이번에는 뭐를 넣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앱 오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 한번 넣어볼게요.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스트링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처럼 앱 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자 이와 같이 오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홍길동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XML 파일을 이용을 할 때는 그 string.xml 파일의 내용을 속성값으로 적용할 때입니다. 적용할 때는 형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at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string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슬래시 다음에 해당 그 네임 속성의 값, 그렇죠? 이러한 형식으로 해당 요 파일을 참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참조한다. 그쵸? 그러니까 참조할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 참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란 속성 외에 지금 보시는 것이 텍스트 사이즈를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사이즈 말 그대로 이름을 텍스트 사이즈 속성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그 텍스트의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이죠. 컬러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앞서 다뤘었던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거니까 안드로이드에 보면 텍스트 컬러 속성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컬러 속성 우리가 앞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텍스트에 대한 컬러를 RGB 색상 코드를 이용해서 지정을 했었죠. 예, 투명, 반투명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컬러 속성을 이용을 했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샵을 이용해서 뭐 알파 값, 그 다음에 R, G, B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렇죠? 네, 텍스트 컬러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만일에 이 알파 값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투명도를 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투명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FF 그렇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0, 0 이거는 완전 투명한 거죠. 0, 0는 완전 투명 이거는 FF는 완전 불투명 완전 불투명 그러면 반투명한 경우에는 이 중간값이겠죠. 중간값이라고 한다면 88 이 경우에는 반투명 뭐 77 정도 88 정도는 반투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알파 값은 투명도를 의미한다. 그쵸? 예, 그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앞서서 요 밸류스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 다국어 지원 가능하다고 했죠. 다국어로 지원하겠다. 지원을 하는 경우, 다국어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영문 버전 또는 한국어 버전, 또 일본어 버전 뭐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국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각 영문별로 그 언어별로 각 언어별로 영문 내용 또는 일본어 내용, 일본어 또는 한국어 등등등 그 내용을 XML 그 string.xml에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을 할 때 일단 참고를 하세요. 뭐 저희가 지금 따로 이걸 실습을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그 리소스라고 하는 파일 있죠? 예, 폴더 있죠? 요 폴더 구조가 앱 밑에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뭐 영문 버전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지금 valu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문 버전은 values 이렇게 해주고요. 보통 이제 로케이라고 해서 뒤에다 잉글리시를 의미하는 en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en 이렇게 요 아래 리소스 아래 지금은 밸류스가 있죠. 하나의 밸류스가 있는데 밸류스 en 이런 형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strings.xml 파일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strings.xml 이런 식으로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국어 버전은 여기다 values ko 그리고 string xml 이런 식으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values jp strings xm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죠. 중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니까 이게 CN인가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차이나는 CN 뭐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EN, 뭐 KO, JP, 뭐 차이나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리소스 밑에 폴더 values EN, values KO, 뭐 values JP, values 뭐 CN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strings.xml 파일을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여러 개의 파일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국어 버전 등등등 이런 것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설정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그 설정을 할 때 프로젝트 설정이 아니죠. 그 단말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그 단말 세팅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말 세팅을 한국어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요 values ko 폴더에 있는 string.xml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문자 열이 나오게 되고 단말의 세팅이 뭐 영어로 되어 있다. 영어로 되어 있다면 values en string.xml 파일 요 파일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그 문자열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에 설정되어 있는 단말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설정이 되고 만일에 단말기에 설정되어 있는 그 언어 예를 들면 뭐 중국어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국어와 관련된 요 해당 파일이 없어요. 그럼 해당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values에 들어있는 요 string.xml 파일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말에 설정되어 있는 언어 파일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 values에 있는 string.xml 파일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병렬 리소스 로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얘를 읽어서 단말기에 일단 설정되어 있는 그 언어대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 병렬 리소스 로딩. 얘를 병렬 리소스 로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얘를 패러렐, 병렬이죠. 패러렐 리소스 로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폴더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방식이 이제 로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케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서 이제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어. 이러한 거를 로케일 형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en, co, ko, 뭐 jp 등등 요런 게 들어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 뭐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형태로 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로케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운영 체제에도 여러분들이 그 언어 설정을 할 때 로케일 설정을 한다라고 그러죠. 언어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values 또는 로케일 언어 설정할 땐 values 하이픈이죠. values 마이너스 ko 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얘기하다 말았죠. 속성은 텍스트 사이즈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죠. 텍스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텍스트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텍스트 스타일 기억하시죠? 이 텍스트 스타일은 물론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이 있는데 얘는 여러 개의 속성 값이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에는 기본적으로 노멀 값이 있고요. 노멀 그 다음에 볼드가 있죠. 볼드 두껍게 그리고 또는 뭐가 있었죠? 이탈릭. 자, 요거는 앞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속성 중에 싱글 라인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속성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자 싱글 라인, 싱글 라인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 값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싱글 라인은 한 줄을 의미하죠. 한 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줄로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한 줄로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줄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은 텍스트 뷰가 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크기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자열의 내용이 길어요. 문자열의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문자열이 쭉 있는데 여기 다 표기가 안 되잖아요. 문자열이 이 범위를 초과를 해요. 그죠? 뭐 여기까지 초과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텍스트 뷰의 크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이 뒷부분은 네, 보이지 않겠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요게 땡땡땡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그죠? 싱글 라인을 표현할 때 그 공간이 표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얘는 싱글 라인은 텍스트 뷰의 크기가 한정적이어서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 경우 싱글 라인은 표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문자열이 길어서 표시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와 같이 예,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이것은 이제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요 싱글라인 속성의 그 디폴트 값은 true냐 false냐 둘 중에 하나겠죠. 디폴트 값이 뭘까요? 예, 디폴트 값은 false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잠깐 알아보면, 그럼 제가 여기 뒷부분이 잘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길어진 경우에 딱 정해져 있으면 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봅시다. 자, 제가 여기에서 자 안드로이드 일단은 이거를 텍스트 크기를 매치 일단 랩으로 그냥 해 두고요. 여기에 싱글 그쵸? 라인이라는 게 있죠. 예, 싱글 라인의 속성을 지정가지고 여기에 있는 속성 값을 디폴트로는 일단은 네 얘가 없으면 디폴트는 펄스예요. 펄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좀 내가 펄스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string.xml 파일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뭐 공부하기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activity main.xml 보면 보니까 펄스를 뒀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 잘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 그 밑줄로 내려가 버리네요. 그죠? 밑줄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얘를 매치 패런트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매치 패런트로 설정을 했더니 그래도 역시 요거의 크기를 30dp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예, 얘는 랩 컨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리게 돼요. 이게 랩 컨텐트가 되면은 보이는 거죠. 그죠? 랩 컨텐트로 해주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영역이 랩 컨텐트 높이의 영역이 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용물에 따라서 그게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 공간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 줄 라인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안 보이게 돼요. 이걸 좀 4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안 보이게 되죠. 그쵸? 이용한 안드로이드 공부. 그래서 이제 이때 요거를 잘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true 값을 설정해 주면 그래도 안 보이네요. 그래도 안 보이네요. 여기서 이거를 랩 컨텐트로 해줬습니다만 그래도 보이질 않네요. 제가 이 부분을 오타가 있었네요. 어쩐지. 예, 이렇게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뒷부분이 이렇게 이제 줄임말로 표기가 되죠. 이제 보면 앞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요걸 이제 펄스로 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펄스라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거를 랩 컨텐트로 했을 경우에는 랩 컨텐트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자르지 않고 보이게 되고 이 부분이 정해지는 경우 40dp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매치 페런트로 하더라도 그쵸? 어차피 높이 값이 지정되기 때문에 잘리게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true로 바꿔주게 되면 네, 뒷부분에 줄임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싱글 라인이 지정이 되고 이게 지정이 되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줄임말이 보이죠. 요거와 관련해서 그 안드로이드 엘립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요 속성 요거는 자 안드로이드 엘립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은 뭐냐면 이 속성 값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가 있고요. 스타트 그 다음에 미들 그리고 엔드 그리고 마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키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속성은 요 스타트는 이제 이렇게 싱글라인 속성이 되어 있을 때 일단 이게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true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줄임말 표시가 보이죠. 근데 요거의 위치가 스타트는 앞부분에 보일 경우 그 다음에 end는 여기에 끝에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디폴트는 en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미들은 중간에 땡땡땡 중간에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말키 같은 경우에는 말키는 뭐냐면 이게 흐르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자가 있으면 문자가 이렇게 보면 그 TV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단에 문자를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요. 그죠? 이 보여주는 영역이 적을 경우 문자의 내용이 길면 그 문자 내용을 전부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 그 TV 같은 그 화면에 보면 쭉 문자들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기능을 뭐라 그래요? 마키라고 그러죠. 마키. 이러한 마키 기능이 바로 이러한 엘립스 에지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이거를 설정을 해볼게요. 자 보면 안드로이드에서 엘립사이즈 엘립사이즈 맞나요? 엘립사이즈 해주시고 여기에 스타트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앞부분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공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보는 거죠. 앞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값은 end죠. 그래서 이거는 end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뒷부분이 잘리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을 자르게 생략하겠다라고 한다면 미드를 이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보이고 중간 부분이 생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문자를 만들 때는
네, marquee를 적어주시면 네, 이걸 한번 직접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marquee로 설정을 해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빌딩 중에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싱글 라인이라고 하는 속성,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실전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엘립스 사이즈라는 속성도 예,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텍스트의 그 백그라운드, 예, 백그라운드 컬러, 그 텍스트 컬러는 여기 텍스트 컬러 지정을 안 했네요. 텍스트 컬러는 그 텍스트에 대한 색상을 지정하는 거라면 어, 백그라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그라운드는 뒤에 이 텍스트 뷰의 그 영역의 컬러를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폰트체를 바꿀 때는 이제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뒤에서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 싱글 라인이 있다면 이번에는 맥스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스 라인에 대한 부분도 역시 예,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실행의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실행이 돼가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면 뭐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속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보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